현재 네버바지 스폰지밥 시즌 13 에피소드가 모두 공개되었고 미국에서는 시즌 14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뚱이쇼 시즌 1이 전부 공개되었죠. 오늘은 스폰지밥 시즌 13에 관해 주목해볼 만한 특징들 및 이야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첫 번째, 뚱이 성우교체. 시즌 14 망목이 된 신무 1편 그리고 뚱이쇼 21화부터 20년이 넘도록 뚱이 목소리를 담당했던 이인성 성우가 엄상현 성우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인성 성우의 건강상 이유로 자리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뚱이의 목소리가 바뀐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듯 했습니다. 그래도 차후 우리가 좋아하는 뚱이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노스페라투 출연 비중이 높아졌다. 시즌2 검은 옷의 살인마에서 등장한 이후 시즌 11 야간 집게리아 편에서 딱 한 번 나왔었으나 시즌 13에서는 그의 출연 비중이 말 그대로 떡상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엑스트라로 꽤나 자주 출연했음은 물론 아예 노스페라투라는 에피소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스페라투가 거주하고 있는 어두컴컴한 성 그리고 그를 모시는 음침한 집사가 함께 출연하죠. 세 번째, 알파메일 징징이. 시즌5 꽃보다 징징이 에피소드를 보면 우연찮게 엄청난 알파남이 되어 모든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징징이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동일하게 이번에는 눈부신 머릿결이 더해져 알파력이 만땅 충전된 징징이가 시즌 13 징징이 꾀병편에서 나왔습니다. 집게리아에서 일하며 얻은 스트레스가 해소되자 이렇게 굉장하게 변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독특한 에피소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실사 장면이 아닌 앙증맞게 애니메이션화된 패치 선정과 포티도 나오게 되고 비키니시티에 존재하는 시민, 건물 등등 모든 것이 로봇이 돼버린 도시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로봇이었던 캐런이 반대로 물고기화가 되었는데 마치 연구원에서 일하는 박사 아줌마 같죠. 또한 공포의 몬스터 선편에서는 괴물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괴물 디자인이 다들 매력적이어서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봤네요. 한편 플랑크톤과 콩나무라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미 제목만 보고 아시겠지만 잭과 콩나무 동화를 패러디했습니다. 거위는 집게사장, 거위는 노란 스폰지 거위, 하프는 징징이, 거위가 낳는 황금알은 황금 게살버거입니다. 추억의 캐릭터 및 물건들이 대거 등장한다.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캐릭터, 물건, 연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랑크톤 군단. 비키니시티를 허름한 판자촌으로 만들어버리는 남뿔고리들을 몰아내기 위해 플랑크톤이 전화를 걸어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등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화를 받은 녀석은 뺑뺑이네요. 동네 사람들 보세요. 플랭크톤 아저씨구만요. 저예요 뺑뺑이. 다들 기억나시죠? 77이. 두 번째, 멜빵 꼬맹이. 방학 시즌을 맞아 곧 아이들이 집게리아의 음식을 사 먹으러 올 것이라고 기대하던 집게사장. 이때 그의 상상 속에서 주머니를 동전으로 잔뜩 채웠던 이 멜빵 꼬맹이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이는 시즌 13 아이스크림 전쟁에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허무하게도 그냥 쪼개며 퇴장하는 게 전체 분량이죠. 세 번째, 새우. 시즌 3 인생 대역전에 나왔던 그저 집게리아를 방문한 평범한 손님인 새우. 단 한 번만 등장한 캐릭터에서 이전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시즌 13에서는 이 새우가 총 2번 등장하는데요. 아 귀여워 편의 핫도그를 구매하려고 할 때와 배 만들기는 어려워 편 호수에서 보트를 운전하는 보트 운전수로 말이죠. 네 번째, 뚱이의 애완돌멩이. 달팽이 경주대회에 생뚱맞게도 뚱이는 돌을 애완동물이라며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이 대회의 우승자이기도 했었죠. 이 돌은 애완동물 천국이 된 집게리아 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외모는 옛날과 좀 다르지만 다른 손님들이 자기 애완동물과 함께 식사를 하듯 뚱이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돈뉴하우스. 시즌 13 로봇세상 비키니시티 편 음료수 광고에 나오는 할아버지는 시즌 6 썬텐하는 법 에피소드에서 동일한 음료수 광고 영상에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돈뉴하우스로 시즌 1 이너맨과 조교소년 편에서 제일 처음 등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실제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경비원으로 일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2015년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섯 번째, 뚱이가 아니야. 둘이서 숨바꼭질 중 스폰지밥이 뚱이를 찾으러 마구 돌아다니다가 어느 가게에서 주워했던 이 불가사리 녀석. 이름은 뚱이가 아니야였죠. 이름이 뚱이는 아니거든. 이름이 뚱이가 아니라고요? 반갑게도 비키니시티 퍼레이드가 열렸을 때 행사를 구경하는 엑스트라로 나오게 됩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 그냥 서 있는 게 전부라 조금 아쉽긴 하네요.
7번째, 중고품 수집가. 날린과 진주가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이 여자,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시즌3 중고품 소동에서 넘버원 모자를 1000만원 주고 사겠다던 바로 그 수집가입니다. 참고로 원래 영어판에서는 1000달러에 산다고 했습니다. 이 수집가는 무려 20여 년 만에 재등장한 셈이죠. 8번째, 실루기. 시즌6 파도를 기다리는 스폰지밥 편. 외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친구들은 서핑을 좋아하는 무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섬에 그대로 눌러붙어 살고 있다고 했었죠. 이들 중 실룩이라는 애가 있는데 시즌13 배 만들기는 어려워 편에서 서핑을 즐기는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9번째, 도둑소락의 피해자. 시즌2 죄짓고 못살아 편 집게리아에서 얘네 셋이 같이 시청하던 바다경찰청 사람들, 남의 소락 껍질 훔치려던 이 도둑과 피해자가 시즌13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빨 요정 에피소드죠. 무척 반갑지만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교활한 웃음을 지으며 껍질을 훔치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0번째, 문어가족. 스폰지밥과 뚱이가 못된 말을 배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 앞에서 나쁜 말 테러를 했었는데요. 이때 문어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듣지 못하게 엄마 문어가 귀를 막곤 했었죠. 마찬가지로 시즌13 자전거 타는 뚱이에서는 초원에서 소풍을 즐기던 문어가족이 뜻밖의 자전거 소동에 엮이고 맙니다.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건 엄마 문어군요. 열두 번째, 데니스와 다른 악당들.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을 시작으로 시즌 11 경찰을 불러라 해서 현상수배 포스터로 언급된 것 말고는 소식이 없다가 비킨시티 악당들의 새로운 멤버를 뽑는 오디션 현장에서 지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로 깜짝 재등장하였습니다. 데니스 말고도 오디션 지원자들을 살펴보면 덩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스폰지밥 첫 번째 극장판에 나왔던 스뚱을 협박해 햄버거 차를 훔친 도둑, 집게리아의 저주를 내렸던 할머니, 스폰지밥의 몸속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던 못 말리는 노래편의 애벌레, 그리고 악당 클럽의 사마귀 로봇, 그리고 시즌6 바이킹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왔던 바이킹이 오디션에 참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제일 반갑나요? 매운맛 좀 봐라. Let's turn up the heat. 이제 뭘 해야 될지 봐야겠다. 일하러 간다. I promised you a treat if you got an A on your math test. Here. Yeah, these are skyscrapers. 이것 봐요. It's still warm. 이런, 내가 본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게살버거인 것 같은데. Tonight, for your viewing enjoyment, 아니, 뭐라 이거? 영접 불량. 기다려. Spot, Reanimator. 다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Steve's gonna make you say unbelievable! 가리킨 거야.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핑핑이가 펼치는 소꿉놀이를 보면 스폰지밥이 처음 채용되기 전 가게에 온 멸치떼들의 주문을 해결하여 미친 하드캐리를 했었던 상황과 유사한 연출이 나오게 됩니다. 몰려드는 멸치떼는 벌레들이 대신하였고 멋있게 주방에서 3단 뒤집개로 주문을 처리하는 스폰지밥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품병에 걸렸던 스폰지밥이 치료를 잘 받은 후 선물로 아주 큰 막대사탕을 받습니다. 어느 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노스페라투를 집사가 병원에 데려갔고 치료를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를 만난 후 선물로 사탕을 받는 연출은 동일하였죠. Why, it's like walking through a TV show. 오늘 시즌 13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들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미국은 시즌 14가 방영 중이고 시즌 15도 차후 나올 것 같은데요. 아마 먼 훗날의 이야기이겠지만 공식적으로 네모바지 스폰지밥 TV 시리즈가 방영 종료를 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참 묘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